루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외국인 선수 계약 소식입니다. 재계약이 유력했던 라이언 와이스 선수와의 재계약 소식입니다. 대체 선수에서 정식 선수로 그리고 재계약까지 기대치가 낮았던 선수였지만 선수 본인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이제는 풀타임 선수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예수의 재림 스위퍼를 앞세워 다시 한번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그스파크 마지막 외국인 선수에서 신구장 첫 번째 외국인 투수가 된 라이언 와이스 선수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올 시즌 리카르도 산체스 선수가 팔뚝에 문제가 생기면서 대만 리그,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었던 와이스 선수를 대체 선수로 영입했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즌만 잘 소화할 수 있으면 족하다 생각을 했고 와이스 선수보다는 바리아 선수를 더 기대할 수밖에 없었지만 빠른 리그 적응력을 보여주고 코칭을 소용하면서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스위퍼에 대한 활용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안정감이 생겼는데요. 자연스레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었고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기대하는 선발이 되었습니다. 시즌 말미 롯데를 상대로 약한 모습이 있으면서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무난하게 시즌을 소화, 재계약 청신호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한화 구단은 와이스 선수와 재계약 소식을 알리면서 계약금 15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인센티브 20만 달러, 총 최대 55만 달러의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페냐 선수와 산체스 선수와의 계약을 보면 재계약을 할 때 75만 달러에 했습니다. 이번 계약도 보장 금액을 보면 75만 달러 계약이지만 여기에 20만 달러를 더하면서 페냐와 산체스보다 좀 더 높은 가치를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풀시즌을 소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100만 달러 보장 계약보다는 보험을 들어둔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1선발 평가라기보다는 2선발, 3선발로 선수를 평가하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선발은 류현진 선수가 확고하게 자리를 하고 있고 외국인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 와이스 선수의 선발, 순번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제한 연봉이 100만 달러, 커리어가 좋은 투수를 데려오려면 아무래도 와이스 선수보다는 대우를 해주기는 해야 할 겁니다. 와이스 선수의 커리어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딱 여지를 남기는 보장 금액이고 와이스 선수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게 인센티브를 설정한 부분들은 적절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 다 채우는 선수를 데려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고 이번에도 젊은 선수 중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데려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게 책정이 된 와이스 선수의 재계약 규모인 것 같습니다. 단장이나 구단의 코멘트는 없고 와이스 선수의 계약 소감이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내년에도 한화 이글스에서 뛸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구단에 감사하다. 새로운 구장의 마운드에 오르는 것이 기대된다. 멋진 팬, 멋진 동료와 함께 한화 이글스의 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스 선수의 부인분이 한국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냉정히 와이스 선수가 메이저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아니라면 KBO가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한 와이스 선수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플레이를 해줄 것이다. 아프지 말고 장기 외국인 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6월에 와서 16경기 5승 5패 51.2이닝 퀄리티 스타트는 11번을 기록합니다. 적응기를 감안하면 박수를 보낼 만한 스탯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등판을 할 때는 속구, 슬라이더, 스위퍼, 간간히 체인지업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가 정해지기도 하고 몸이 벌어지는 부분 때문에 부위 면에서도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칭을 통해 몸이 벌어지는 부분들을 고쳤고 커브를 추가, 여기에 스위퍼를 좌타자 바깥쪽으로 구사하면서 다양성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기력이 확 좋아졌습니다. 물론 아직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LG와 롯데에게 고전을 했던 와이스 선수, 장타력을 가진 좌타자에게 고전을 했다. 바깥쪽으로 도망가는 구종이 있으면 좋은데 모든 공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투가 장타로 연결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고민을 해볼 부분입니다. 그래도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닝 소화 그리고 볼삼비입니다.
탈삼진 98개를 잡는 동안 볼넷은 29개입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실점을 한다 해도 표정이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와이스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경우 피안타가 높은 경우도 많은데 WHIP는 1.16 낮은 편입니다. 무브먼트가 심하고 포심의 위력도 좋은 선수입니다. 하이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낼 정도로 공의 움직임이 좋은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삼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 그렇기에 이닝히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와이스 선수의 숙제, 좌타자를 상대로 던지는 도망가는 변화구, 체인지업, 싱커, 포크 등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체인지업과 포크볼을 구사할 수는 있지만 활용도는 극히 작습니다. 아무래도 낙차가 작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존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방망이에 걸리다 보니 무기로서 가치는 떨어진다. 보통은 카운터를 잡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사율을 보면 확실히 구종돌이 몰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와이스 선수는 좀 더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브먼트가 약한 날에는 실점이 많습니다. 이 점을 롯데가 참 잘 파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타자는 몸쪽을 배제하고 바깥쪽 노우 코스만 보고 타격을 합니다. 좌타자는 바깥쪽 코스를 배제하고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을 공략합니다. 코스를 정해두고 대비를 한다. 25시즌은 다른 구단에서도 비슷한 타겟책을 들고 나오게 될 겁니다. 커브의 활용도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스플리터 체인지업의 구종 가치를 올리기도 해야 할 겁니다. 또는 속구를 몸쪽 바짝 붙여 타자를 물러나게끔 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24시즌 희망적인 투구를 보여준 것도 사실이지만 약점도 존재합니다.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와이스 선수에게 계약금 전체를 보장 금액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섞은 오퍼를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풀시즌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데 약점, 보완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단점을 희석시킬 정도의 매력이 있는 선수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보험을 들어둘 필요가 있었다. 풀시즌을 소화한다면 충분히 95만 달러의 가치를 할 것이라는 계산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환영합니다. 2선발이 될지 3선발이 될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지만 후반기 와이스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참 시원시원한 투구를 한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공격적인 것을 좋아하다 보니 와이스 선수의 재계약 소식을 기다렸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이제 풀시즌을 소화해야만 합니다. 무기 추가는 꼭 필요하다. 어떤 무기를 추가하고 마운드에 오를지 기대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